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이 무산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김어준, 유시민 두 사람의 영향력 균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민주 진영에서 독특한 여론 형성 구조를 보아왔습니다. 대략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김어준이 먼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론이 미적거리거나 반응이 약하면 김어준은 자신과 가까운 유시민을 출연시켜서 발언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게 곧 민주 진영의 여론이 됩니다. 이 구조가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 수준이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교과서처럼 혹은 도그마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민주진영 내부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김어준, 유시민 라인이 말하면 그게 곧 정답처럼 유통되는 문화가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당 논란은 그 공식이 처음으로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정청래가 합당을 제안하자 김어준은 즉시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라며 방어했습니다.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직접 출연해서 합당 반대하는 사람은 이유를 대라, 절차로 시비를 걸지 말라, 이런 식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조합이 나오면 지지층은 거의 자동으로 쏠렸습니다. 합당 찬성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김어준과 유시민은 민주 진영에서 비판 불가의 성역처럼 취급돼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김어준과 유시민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영향력, 그 권력은 과연 정당한가? 과연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선거를 통해 혹은 제도적 책임을 통해 부여됩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유시민도 지금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전략과 노선, 인사 문제에까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평가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당 논란에서도 사람들은 아예 김어준 기획설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꺼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럴 법하다고 느끼는 정치 생태계 자체입니다. 즉, 제도권 정치밖의 한 방송인이 공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중이 믿게 되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비정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합당 불발 사태를 단순히 정청래 대표의 판단 실패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지 여론을 만들려던 시도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김어준은 방송을 통해서 합당을 정당화했고 유시민은 출연해서 반대 여론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여론 형성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민주당 지지층은 과거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쟁에서 이동형 작가가 한 말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핵심이 이겁니다. 이번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는 과거 친문 친노의 정서적 프레임에 그렇게 강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무현의 빚, 문재인의 빚, 조국의 빚을 정치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합당이 정권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국정에 혼선을 주지 않는지 이걸 냉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주진영 지지층이 누군가의 권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김어준,
유시민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민주 진영이 조금씩 정치적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맞느냐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건강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어준이라는 스피커에 쏠린 힘은 여전히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큰 스피커는 때론 필요합니다. 문제는 큰 스피커가 아니라 스피커가 사실상 권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언제든지 민주당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 합당 논란에서 보듯 그는 단지 방송인이 아니라 정치적 플레이어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국의 이익을 위해, 곧 친문의 이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 삼은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에 대해서 그 사람 특검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의 인사권이 닿은 장관들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화하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청와대 관료는, 또 정부 관료는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원리의 문제입니다. 정치 권력이 특정 유튜브 스피커에 계속 출연하는 순간 그 스피커는 언론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스피커는 정치 권력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송이 커질수록 정치인들은 더 의존하게 되니까요. 민주당 의원 중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안 나가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싫어도 나갈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은 김어준은 권력이 된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이유, 시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압도적인 구독자 수, 동접자 수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필요하면 알아서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홍보는 특정 개인의 방송에 의존할수록 정치가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정치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스피커 줄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김어준의 힘을 빼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김어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민주당 내부는 정책과 국정이 아니라 김어준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언제든 정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나마나 다음 총선 때 저기 친문에게 어느 정도 의석을 배분하라. 특히 아무개는 공천 줘라. 이러면서 힘을 쓰려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의 핵심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김어준은 이재명 편이 아닙니다. 김어준은 김어준 편입니다. 검찰이 검찰 편이듯 언론이 언론 편이듯 그는 결국 자기의 영향력의 편입니다. 어쩌다 정치 권력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그 편에 서겠지요. 검찰도 언론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김어준을 정치적 동맹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민주당은 자기 운명을 김어준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 진영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김어준을 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에게 집중된 공론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언론, 다양한 유튜브, 다양한 토론 공간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 쪽이라고 생각되는, 중도라고 생각되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곳에 보다 많이 나갈수록 민주당 정치인들이, 또 정부, 청와대 관료들이, 그럴수록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방송 나가서 무슨 이득이 생기겠습니까? 자, 민주당도 건강해지고 이재명
정부도 건강해지는 길을 택합시다. 이번 합당 불발은 정청래 대표의 실패만이 아닙니다. 그건 더 큰 변화였습니다. 민주 진영에서 김어준 유시민의 도그마가 처음으로 균열을 낸 사건,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똑똑히 헤아립시다.